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그 저항 값을 안 넣고 R2, R1, R2 이렇게 R의 값을 정의하지 않고 계산을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수치를 이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풀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커먼 콜렉터 앰플리파이어에서 저항 값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전원도 주어졌을 때 이 회로의 전압 이득, 즉 입력과 출력의 B, 그 다음에 입력 전압 RI, 그 다음에 출력장 R0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트랜지스터의 AC 등가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AC 파라미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AC 파라미터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DC 해석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DC 해석을 하겠어요. 이 회로가 정폭기로 작용하니까 당연히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하는 건 맞지만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모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액티브 모드라고 동작한다면 자, 입력 루퍼에서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이 두 개가 패러렐로 걸려서 이 전압이 결정되는데 이 전압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쪽 파트가 달려 있으면은 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점, 그라운드 점하고 요 사이에서 AB점에서 왼쪽으로 들다보 테프란 등가회로를 그리게 되면은 VOC하고 RTH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OC는 R1 플러스 R2분의 R2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다 50kg니까 당연히 2.5V가 걸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R1과 R2의 병렬 회로니까 RTH는 R1하고 R2의 병렬 값이니까 25k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VOC와 RTH가 달려있는 그와 같은 회로니까 입력 루프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입력 루프예요. 그렇죠? 입력 루프는 VOC는 RTH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RE에 걸리는 전압. 얘가 뭐냐 하면은 액티브 모드니까 1 플러스 베타의 IB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IBQ에 대해서 풀면 IBQ는 RTH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RE 분의 VOC 마이너스 VBE1 따라서 구하니까 그 값이 8 마이크로암페어. 따라서 ICQ는 베타 IBQ니까 0.8 미리암페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양이 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 루프 방식. 그러니까 아웃풋 루프 방식을 보면 전체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이것이 출력 루퍼니까 전체 걸리는 전압 VCC에서 RE에 걸리는 전압 빼면 VC가 되는 거니까 VC는 VCC 마이너스 RE 곱하기 IEQ 얘가 15V고요. 얘가 2kg고 ICQ하고 IEQ를 같다고 볼 수 있죠. 베이스 전압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0.8mA 그리고 2kg니까 1.6V 하니까 3.4V. 얘는 충분히 VC 세츄레이션보다 크니까 가정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하고 액티브 모드에 동작하고 동작점의 콜렉터 전류가 0.8mA, VC가 3.4V의 동작점에서 동작한다. 그러면 AC 해석하기 위해서 AC 파라미터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GM과 알파이와 R0 값을 구해야 되는데 GM은 VT분의 ICQ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CQ가 0.8mA, VT가 26mV 하니까 30.5mV. 그 다음에 베타 나누기 GM이니까 베타에서 GM을 나누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3.28kg. 그 다음에 R0는 ICQ분의 VA. VA가 80V. 0.8mA 100kΩ이 되죠.
자, 그러면은 H 파라메타를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회로에 H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H 해석을 해서 주어진 전압 정폭률, 인적 저항, 출력 저항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AC 해석 하면은 AC 등가회로부터 그리겠습니다. AC 등가회로. 그러면은 그라운드 라인을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콜렉터가 그라운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DC 성분을 제거하니까 이 점이 그라운드로 가고 따라서 콜렉터가 그라운드. 에미터가 출력단에 있고요. 입력단에 베이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알파이라는 저항이 있고 베이스가 플러스 에미터가 마이너스로 V파이라는 전압이 걸리면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GM-V파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출력저항 R0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것이 바로 트랜지스터의 등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회로를 그리는데 먼저 에미터에서 그라운드로 R이라는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이라는 저항이 달려 있고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 V0 이렇게 들다 본 것이 출력 저항 R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입력 쪽에 R1, R2가 달려 있고요. R1, R2가 병렬로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다 본 것이 RI 그 다음에 RS, VS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V V0와 VS의 비를 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V0가 있고 여기 인가되는 전압 VS가 있는데 자, 이 전류원에 의해서 이 저항이 1 플러스 베타배만큼 늘어집니다. 이 전류가 없으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전류가 없으면은 이 저항이 1 플러스 베타배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I라고 둔다면 그 VI가 알파이와 이것의 1 플러스 베타의 저항으로 직렬 연결이 될 거니까 디바이드 되는 겁니다. 따라서 V0는 알파이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R0와 R2의 병렬값 분의 1 플러스 베타의 R0와 R2의 병렬값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에 VI 따라서 알파이가 3.28kg 플러스 101에 여기에 R0가 100kg R이가 2kg 분의 101에 100kg 2kg VI를 하니까 0.98 V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98배고 이렇게 들다 보면 RI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RI는 이 전류원이 없으면 얘가 1 플러스 베타배 나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저항에다가 얘가 병렬이니까 R1, R2, 알파이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R0와 R2의 병렬값이다 하니까 이 값이 얼마냐 하면은 1.98 곱하기 101 플러스 3.28 22.26 22.3kg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 워낙 크니까 얼마 됩니까? 3.28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게 198 정도니까 한 200kg가 돼요. 얘는 200kg고 얘는 25kg니까 병렬하면 얘가 오히려 도미넌트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R1, R2 값이 비교적 크지가 못하니까 오히려 R1, R2에 의해서 입력저항 RI가 지배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R2에 의해서 지배되려고 그러면은 R1, R2가 훨씬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원래 주어진 회로에서 R1이 100kg, R2도 100kg 이렇게 가도 그럴래요. 얘가 한 200kg 정도 되니까 이거 두 개 합해가 200kg보다 훨씬 더 커야 얘가 도미넌트한 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R1, R2가 그저 400kg 이상이 달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R1, R2가 매우 클 때는 R이 영향을 받지만은 R1, R2가 지금처럼 50kg로 작으니까 이거의 영향 거의 없습니다. 얘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려고 하면 이 R이 값이 더 적어야 돼. 2kg가 아니고 뭐 0.2kg 이런 식으로 가야만 되는데 이것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 3.28kg라는 텀이 커집니다. 얘보다는.
그러니까 2kg가 훨씬 더 적어 0.1kg다. 그러면 얘는 10kg밖에 안 될 거니까 얘가 0.98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적은 0.5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제 출력 전압 V0가 작아져서 정폭률이 1이라는 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V0가 VS하고 거의 같은 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RE가 비교적 커야 되고 RE가 비교적 크니까 RI가 R1하고 R2에 영향을 받으니까 R1, R2도 따라서 굉장히 커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RI까지 구했으니까 실질적으로 VI하고 VS의 값은 VI는 RS 플러스 RI 분의 RI 곱하기 VS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5kg 플러스 22.3kg 분의 22.3kg 곱하기 VS는 0.98. 따라서 V0는 0.98, 0.98의 2배. 얘가 VS죠. VS. 따라서 AV는 V0와 VS의 B는 0.96 정도가 나오니까 거의 1에 가깝다. 그래서 버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저항 구했고 전압 정폭률 구했으니까 출력저항 R0를 구하려면은 자, VOC가 오픈됐을 때 전압이 얼마냐 하면은 0.96 VS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숏서킷을 시켰다면 이렇게 숏서킷을 시킬 때 ISC를 구해보면은 자,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IB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베타 IB니까 1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분의 V파이가 됩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이 흐르는 전류니까.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얘가 숏서킷이니까 얘가 그라운드로 가요. 그러면 VI가 V파입니다. 그럼 VS하고 V파이의 B는, V파이는 RS 플러스 R1, R2, 알파이 분의 R1, R2, 알파이의 V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를 대입하면은 0.85 VS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다 여니까 101에 알파이 분의 101 곱하기 3.28kg 분의 0.85 VS는 ISC는 26.2 VS의 밀리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26.2 밀리 VS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RO는 ISC분의 VOC니까 26.2 밀리 분의 0.96이 나오니까 36.6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좋고 아니면은 입력 전환 RS를 VS를 제로로 보내고 출력 단자에서 이 단자에서 이렇게 들다 본 저항값입니다. 그럼 VS를 제로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압 V를 인가했을 때 여기 흘러가는 전류 I의 값을 구하면 I분의 V가 바로 R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0는 V하고 I의 B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은 V라는 전압이 그러니까 여기는 R2분의 V, 여기는 R0분의 V, 그 다음에 GMV파이, R5분의 파이, I는 R2분의 V 플러스 R0분의 V 플러스 마이너스 GMV파이 마이너스 R5분의 V파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R2분의 1 V 플러스 R0분의 V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의 R5분의 1의 V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병렬 저항값하고 얘 저항하고 요 직렬 요 세 개의 병렬 저항하고 얘하고 직렬이면서 토탈 걸리는 전압이 V니까 V파이는 R파이 플러스 RS와 R1과 R2 분의 R파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V인데 부호가 반대예요. 얘는 얘가 플러스인데 얘는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V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열라 그래요. 그래서 구하면 이게 마이너스 0.87 V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R2분의 1 플러스 R0분의 V 플러스 V파이 대신에 0.87 그러니까 1 플러스 베타의 알파이분의 0.87V 따라서 V분의 I는 R2분의 1, 여기 V죠. V가 1로 넘어가면 R2분의 1, R0분의 1 이거 하니까 27.3 미리가 됩니다. 따라서 R0는 I분의 V니까 27.3mm분의 1이 돼요. 36.65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이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무방합니다.